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음력 9월 임수월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의 임수월, 그리고 주인공은 경금 일간이자 그리고 6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 예정적인 부분, 재물적인 요소는 경금 일간적인 이야기에서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일주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 관제, 구설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상수리학입니다. 어떠한 변화상을 보고, 그리고 수, 시간 이런 부분을 놓고서 상수리학적인 그런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의 이치를 잘 알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 1월의 변화를 알면 참으로 쉽다. 그래서 쉬울 리, 바뀔 역, 이러한 상 자체가 이런 역인 것이죠. 역도인 것이죠. 자, 경금은 의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음력 9월, 양력으로는 10월 8일에서 11월 8일까지의 시간대입니다. 자, 10월 8일은 한로, 찬 이슬이 내리는 시점이죠. 그리고 11월 8일 입동, 겨울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8일이라는 이 한로에서 15일 후 24일이 바로 이렇듯 상강이 끼어 있습니다. 18번째 절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숫자적인 측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로에서 상강까지의 시간대는 15일, 5일씩 1 후 3후의 시간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24절기는 72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24절기는 72후, 1후는 5일씩입니다. 자, 그러면 한로에서 첫 5일 동안은 마지막 기러기 때들이 도착하고, 그로부터 다시 5일 이후에는 강과 호수, 바다의 주변에 조개들이 수없이 많이 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보고 사실 중국인들은 고대시대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새가 변해서, 참새과 새들이 변해서 조개로 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 자체가 무엇이냐? 조개 색깔과 참새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참새가 갑자기 조개처럼 툭툭 튀어나오더라, 변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강 무렵인 3후, 이 시점 자체는 18일부터 보통 19일에서 금년은 24일까지겠죠. 3후에는 음의 기운이 강성을 부리죠. 자, 이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뻗칠 때 음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국화가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상강, 설이, 다시 말해서 지주와 절개를 의미하죠. 지조 있는 꽃, 절개 있는 마치 선비처럼. 그래서 국가는 사군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왜 이러한 이치들이 여기에 있는지 이 부분은 차후의 시간 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렇듯 사무적인 측면에서 이렇듯 물상적인 이치, 마치 세월이라는 1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사계절이 있으면서 이렇듯 음력 9월이 가을이 이렇듯 저물어 가듯이, 그러나 이러한 수월 자체는 경금에게 있어서는 쇠지입니다. 쇠지. 쇠약할 쇠. 마치 이러한 쇠 자체를 보고 약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약해 빠지게끔 됐네, 늙어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유술 가을이라는 이 시점을 보내오고 최극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이제 서서히
보름달도 저물어 가겠죠. 그래서 최극점에 있으면서 이제는 강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강의 대명사처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총명한 의로운 문과 무를 겸비한 지장과 같은 상이 바로 지금 현재의 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 경금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 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 들여 가꾼 것을 비로소 거두어들이는 지금의 시간대입니다. 이 상강의 이 무렵이 가장 바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내년 봄, 다시 말해서 망종 이 시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봄과 여름의 중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입하, 소만, 망종이라는 이 음력 5월의 절입에 우리는 깔끄러기, 수용과 같은 이 곡식들을 다시 추수하지 않습니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월에 목의 기운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의 기운이 자라는 양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아시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잠시 주변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속에서 세월이라는 힘은 시간이라는 이 나그네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보내고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렇듯 천지 사이에 이 숙연한 가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결실을 향해 가고, 농사꾼들은 그런 결실의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도심 속에서 사는 분들은 말 그대로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듯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처럼 이제 모아가려는 이 마음이 깊이 드는 것입니다. 자, 너무 소론이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관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달, 애정적인 측면이죠. 여성적인 측면, 경금 입장에서 금년도 개묘년이 이렇듯 현재의 달과 묘술 합화, 수롤은 정화라는 이 기운이 중기 자리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관의 기운이 나를 따듬어 놓고 있죠. 금년 2023년 개묘년의 개수는 수생목, 식상 재생하고 재생생관하여 그 관 속에서 이렇듯, 물론 임술이라는 술 자체는 편인의 기운이지만 술토의 속에는 정화라는 이 기운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그 속에서 이렇듯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혁신, 혁명의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달 현재 자체가. 그래서 금년이라는 이 기운 자체, 묘술합화, 이렇듯 하여 이렇듯 정화라는 이 기운이 자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연애의 마음이 아주 깊어지고, 남성적인 측면에서도 금년 자체는 안정된 채, 다시 말해서 이렇듯 음양의 기운이 화합을 하고 재의 기운이 내 뜻을 따라오는 그러한 상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현재 이달은 사랑, 연애, 문서라는 기운이 형성되죠. 그리고 재물적 요소에도 마찬가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금적인 입장에서 이 임수를 자체는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대이자, 다시 말해서 연애하기 딱 좋은 시간대이자 단풍 구경 가기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꽃 구경 가기 딱 좋은 또 시점이 되는 것이죠. 전자 이야기했던 상강이라는 이 기운이 바로 국화가 피어나면서 만개해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산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산이 되는 것이죠. 임술, 술이라는 큰 태산이 이렇듯 빨갛게 물들어가는, 금년도 꽃나무 자체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상, 그 속에서 화극금, 그리고면서 임술의 식신의 기운이
더욱더 자기를 도소해주는, 그래서 금의 기운이 반짝반짝 빛을 뿜어내는 상이 지금 현재의 달인 것이죠. 그래서 재물적인 요소, 문서,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같이 공해에 있는 시간대입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라는 이 기운은 일경을 뜻합니다. 우리가 밤을 술, 해, 자, 축, 인, 술을 일경이요. 해는 이경, 야밤 상경을 자시, 그리고 우리가 인사가 술이라는 글자는 집에 귀가하여 가족들과 편안하게 아기자기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대입니다. 애정적인 측면, 가족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이 물씬 풍기는 이러한 달인 것이죠. 그리고 술도 속에는 이렇듯 생명이 싹 트있는 심장과 같은 이 기운, 다시 말해서 씨앗을 저장하는 태산의 동굴, 그리고 땅속에다 다시 새 생명이 멈추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그러한 시간대였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진행합니다. 자, 먼저 경진 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진 일주, 개강성이 드러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경진 일주적인 차원에서는 이렇듯 진술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을신상충, 정계상충, 자, 육친적인 요소 자체에서는 경금 입장에서 여성이라면 자식과 배우자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 또는 내 형제 또는 시아버지, 동기간, 기원자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내 내면의 이 기운이 상충되는 달이죠. 이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그래서 인간적 요소에서의 고뇌, 자, 인간적 부딪힘, 고뇌가 연출되는 것이죠. 내면적인 입장에서 감성적 느낌 자체가 깨져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밸런스도 깨져 있는. 그래서 건강 조심, 관제 구선, 경진 일주에 한해서입니다. 이러한 살 자체, 경진은 괴강성이 드러내 임술은 백호의 기운 아닙니까? 그래서 살작용을 하는 이 시점이지만 사실 무조건 흉하지는 않습니다. 중화롭다는 전제가 된다면 이렇듯 인간적 고뇌, 여러 가지 것들이 부대낌, 그리고 육친적인 요소에서의 고뇌, 이런 부분들이 자리에 있죠. 그러나 경진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달, 건강과 관제구슬이 이어야 됩니다. 음주운전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땅이 부딪혀서 이렇듯 그 속에서 깨져 있는 상이니까 땅속, 땅 위, 인간사가 인사가 행해지는 이 시점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연애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애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이렇듯 중간이라고 할 수는 있죠. 이 남녀공이 중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사랑 연애의 마음이 더 커지고, 남성적인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사랑과 자녀, 직장적인 요소, 문서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러쿵저러쿵 부딪힘의 기운들이 많더라. 자, 이것으로서 경진 일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흉흉한 세상사, 가급적이면 남과 부딪히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그리고 부러질전좀 굽히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행운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경자일주, 경자일주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달, 식신의 기운이고, 신의 기운이면서 2023년이라는 이 개매년 자체가 상관의 기운, 모든 요소 자체가 이렇듯 재를 생하고, 재는 다시
관을 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 속에서 따듬어지고 다시 빛이 품어져 나가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상. 자, 활동적 성향. 경진일주가 애널리스트적인 성향이 강했다 한다면 이 경자일주적인 요소는 아주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아웃풋적인 요소의 기운이 강한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일주적인 입장, 그래서 가꾸어지고 그 속에서 재물과 이렇듯 문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경진일주는 인성의 기운이 센 명식의 주인공이고 뚝심, 저력, 멘탈, 아주 고집스러운 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카리스마적인 그런 기운이 강한 경진일주. 자, 경자일주는 아웃풋적인 요소, 자기 재능에 빛을 마음껏 토하는 그런 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이치 속에서는 현재의 달 자체도 아주 의미롭다. 돈, 명예, 문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경자일주. 돈, 명예, 문서, 어머니도 내 뜻을, 기원자적인 측면에서는 장인도 내 편이, 그리고 명예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관, 합격, 이런 틀, 그리고 내 자리 지기가 설 수 있는 위치, 이런 부분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연애 모든 부분에서 매끄러운 이 기운을 형성하는 경자일주. 의미가 크죠. 그래서 아무쪼록 흉흉한 시간대에 있지만, 세상이 어수선한 시간대에 있지만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제, 구설, 시비 이런 부분들은 자금의 세상이 너무나 비열한 자들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잘 다듬고 돌아보면서 그런 흉함이 없도록 거듭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자일주 마무리합니다. 이제 경신일주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일주는 현재라는 이런 달이 역마성이 아주 강한 시점입니다. 자, 옛날 같으면 말 타고 초원을 누비는 상, 강을 건너서 여행을 하는 상. 고대 시대 때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죠. 유목민의 삶과도 같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글로 그냥 쓰겠습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 가을은 살이 찌는 계절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초원을 누비던 말이 봄, 여름, 영화로운 시점에 풀을 뜯고 말 그대로 살이 통통이 현재라는 이 가을의 시점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천고마비는 이렇듯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사실 북방 이민족에게 있어서는 근심의 시간대입니다. 이제 고뇌를 하고 권고함이 있는 시간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이렇듯 먹을 것이 이제 걱정되는, 추위가 영하 2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북방의 이 계절을 보내야 할 이 시점에 남방 문화, 다시 말해서 남방의 쌀 민족들을 공격하기 위한 시점이 바로 이 천고마비의 계절인 것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뒤숭숭함이 있는 이 시점에 이 경신일주는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서도 멘탈 강하고 의기로운 기운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상이죠. 그러면서 현재의 달, 진중한 자기 재능에 금빛이 번쩍번쩍 이렇게 빛을 토하는 이런 상이고, 금년에 이런 모든 기운과 같이 연합한 이 기운 속에서 문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재물과 명예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 시험을 보면 합격. 자, 그러면서 내 직위가 서는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 스카웃적인 개념에서의 이런 기운은 성스럽고 남녀 공이 애정적인 이런 입장도 좋고 재물도 좋고 문서의 이득도 있고 그래서 건강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분들은 항상 건강이 이렇듯 골골골골 그리듯이 나를 병마가 시달리게끔 만들죠. 그래서 항상 건강을 잘 지켜라. 그렇지만 유년 또는 청년기 때 못 먹고 자란 지금 기성세대들 중장년 여러분들께서 사실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골격계,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 건강적,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져갖고 이렇게 나이가 드셔본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위태롭게 가야죠. 천설이 내리는 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젊었었을 때 잘 못 드신 분들은 지금의 이 계절에 온 삭신이 쑤시고 류마티스, 관절염, 근골격계의 병이 침탈하지 않도록 통풍이라든가 대상포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술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해가겠습니다. 경술일주. 자, 대표적으로 경인, 경호, 경술일주는 이 셋 일주는 관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이 셋 일주는 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자, 경술일주.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가 토의 기운, 편인의 기운과 신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자,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수컷의 이 기질이 품어져 나가는, 양강한 이 기운이 품어져 나가는, 쇠지에 있지만서도 아름다움이 이렇듯 뻗어나가는, 중년의 아름다움, 멋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계절처럼 이런 의기로운 이 기운, 애널리스트적인 성향이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이 명식의 주인공. 자, 겁재라는 기운과 이렇듯 정화라는 이 기운이 중기로 자리를 하고 있죠. 술 자체는. 그래서 책임감, 도덕성 이런 의미 속에서의 현재의 이 달. 자, 제가 인성과 합해서 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이라는 이 기운. 화라는 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 자리 직책치기 명예가 있더라. 그리고 이 달에 새롭게 이러한 꽃나무가 이렇듯 또 다시 파종되더라. 그래서 밀과 보리가 파종되는 이러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편은 수확하고 기장과 수수, 편은 수확을 하고 또다시 인생 이모작, 내년을 향한 이모작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는 목의 기운이 자라는 땅이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직, 애정, 남녀공의,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 여기에 더하여 문서까지 있더라. 이 달의 기운이.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더라. 그래서 현재 이런 달의 이 경술 일주에 한해서는 아주 강하게 화의 기운도 이렇게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극, 금, 경금이 다시 재련되고 빛을 품어내는 그러한 임술에 있다. 식신의 계절, 바야흐로 먹을복이 있는 이 계절입니다. 음식의 신, 조상을 잘 모셨더니 복과 덕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현재 이런 달, 경금, 이 여섯일주적인 개념 자체는 금년도에 자식과 인연되는, 자식으로 인해서 소통되는 이런 기운이 형성되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실의 이 계절,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설이빨, 설이, 다시 말해서 음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국화,
국화가 이제 만개하기 위해서 피어나는 이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이 계절에 단풍 구경도 오시고 농부님께서는 1년의 농사에 결실을 잘 보시고 도심에서 생활하는 이렇듯 직장을 다니는 분들 내년을 또 준비하시고 금년 어느 정도 결산의 이 시간대에 잘 성과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년을 또다시 서서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경술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경호일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호일주, 정관의 기운. 자, 현재라는 이 달이 아주 강한 관의 기운을 만들었다. 경호일주, 편관과 정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서도 이 경호일주에게 있어서는 음의 기운 또한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달, 임수월, 편인의 기운 속에서 식신의 기운, 모든 부분이 다 상합하고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빛 자체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상입니다. 이 경금적인 요소에서의 이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달, 재관의 기운, 관의 기운이 최고조로 달한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아름답게 이렇듯 연계되어 있다. 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직, 스카우트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남녀공인, 사랑, 연애운, 재물적인 요소, 여기에 더하여 문서, 자, 건강, 관제, 구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한 달 속에서 일진상에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지만 이외 등간의 문서도 있고 이 속에서 스카우트적인 요소, 연봉 협상 다 유리한 위치에서 이렇듯 미래사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바로 경금 일간적인 요소 자체에서 현재 이런 달, 경호일주 말 그대로 추수를 하는 달이다. 결산 그리고 결실을 보는, 그러면서도 내년을 준비하는 2024년 갑진년을 준비하는 자세, 마음의 여유로움 다 좋습니다. 풍요로운 이 계절인 것이죠.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이야기이지 사주팔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경호일주다 사주 속에 그랬었을 때는 대운이라는 시간대, 그리고 사주 명궁의 짜임, 대운이 시사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현재의 연과 이런 관계,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육친적인 그런 부분, 나아가고 물러남의 진태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정확한 생년월일시에 의해서 보다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끝으로 경인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인일주, 편재의 기운이지만 지금 현재 이런 기운은 연, 월, 일지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관의 기운이 만들어진다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일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경금 일간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소통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특별하게 흉이 될 것은 없고, 이직적인 요소,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스카우트적인 그런 부분, 남녀 공의, 사랑, 다시 말해서 미혼자적인 측면에는 결혼을 준비해도 될 입장, 그리고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적인 가족의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 이런 부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할 수 있죠. 그 재물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재물운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중화로우면서도 성실하게 자기 삶을 구현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인 것이죠. 그 건강적인 측면 양호, 관제구설 양호, 이렇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인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진, 경자, 경신, 경술, 경호, 경인 6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신금 일간, 다시 말해서 신금 6 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해 나갑니다. 현재의 달, 상간의 기운이 강하죠. 금년 들어는 2023년 식신의 기운 속에서 편재의 기운, 다시 말해서 식상생재하여 부의 기운이 세진 이 무렵에 다시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은 정인의 기운이지만 연과 월이 상합하여 이 6 일주들에게는 관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관, 다시 말해서 명예, 직장적인 요소에서 직위, 직책, 그리고 관청, 어떤 일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갈고 따듬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멋을 부리고 나아가고 직장적인 요소, 그런 위치가 있는, 그러나 인턴 과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달과도 같습니다. 현재의 달이.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의 달인 것입니다. 자, 신금 6 일주를 대표하는 일간적 입장에서는 현재의 달이 무대에 나가 있는 배우라고 하면 빛이 번쩍번쩍 보석이 찬란하게 빛을 뿌리는 상이 현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운 달 속에서 이직 또는 스카우트적인 요소죠. 이직이라든가 스카우트, 그리고 남녀공의, 사랑, 재물운, 그리고 문서적인 요소가 등장해 있으니까 임수로는, 그래서 그 아웃풋적인 요소에서의 어떠한 일의 도모, 그랬었을 때 식상생재, 재물적인 요소의 이야기, 자, 건강, 관제, 구설, 이러한 목차로서 진행해 가되 신금 일간을 대표해서는 일단은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 애정, 이런 부분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재물적인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건강, 관제, 구설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론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자, 이야기 자체를 계속해서 경금에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발음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을 좀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6 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국화꽃이 피어나는 상간, 음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이 국화는 지조의 대명사, 절기의 대명사가 되죠. 누구를 뜻하느냐? 선비. 지조에 있는 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신금 6 일주 중에 첫 주자로서 신미 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인의 기운 속, 다시 말해서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예술적, 철학, 사고적인 요소, 그리고 현재의 달 속에서 이렇듯 식상의 기운이 센 이 시점은 기획했던 것을 전략, 전술적으로 풀어가는데 현재의 달, 수월 자체가 약간의 부대낌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관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묘일주, 그런 부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시간대이죠. 자, 10월 8일에서 11월 8일까지 이 시점 속에서의 이야기인데, 이렇듯 연과 월이 합을하여 관을 만들어 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묘일적인 입장에서는 금년도 개묘년 자체가 묘미 한목, 재의 기운이 세지죠. 지금 현재의 달, 정인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고, 인성적 요소, 인풋적 에너지, 아웃풋적인 요소, 이런 모든 부분이 먹고 같이 배변을 잘하듯이 하는 그런 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운 달에 사랑, 연애의 기운도 좋더라. 자, 큰 특별하게 건강적인 요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관제 구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미일주적 개념에서는 지금 현재의 달 과감하게 나와서 취하죠. 자, 과감하게 나와서 내 재능의 끼를 연출하라. 끼, 재능, 예술적 기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또 무엇이 있냐. 말 그대로 사업 제안, 제의를 해야죠. 자, 그랬었을 때 받아주는 그런 상이 지금 현재 연출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달입니다. 그래서 문서적인 요소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소소한 약간의 부딪힘도 있더라. 자,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잠깐 촬영와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듯 신미일주가 술미상충한다 해서 그걸 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다지 큰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자, 아무쪼록 재물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다. 자, 그래 이것으로서 신미일주적인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우리 주자인 신묘일주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묘일주 편재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죠. 편재, 투기성 재물이 사업을 하네 막 이런 식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일주적인 요소 분들이 사업적인 맥락 또는 음의 기운이 강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여성과 같은 상이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는 원래는 관을 지향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식상이라는 재능, 기회를 연출하려고 하죠. 그렇지만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라는 이런 달, 임수롤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이렇듯 묘술합화, 자, 관해군을 만들죠. 관해기운을. 그래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관을 재생관하여 관이 나를 따듬는 상이 됩니다. 그러나 화극금하여 내가 위태롭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금년도 개묘년의 개수 그리고 임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수와 기재의 상을 만들고 금의 기운을 써내는 상이 되는 것이죠. 복음과 같은 이 신금의 상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끔 써주는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신묘일주적인 요소에서도 현재 이런 달들이 어떠한 이직적인 요소라든가 또는 관적인 스카우트적인 그런 요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에 지금 이직적인 요소, 사직적인 요소는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위태로운 이 시대에는 흔들림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는 원래 있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신묘일주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기운이 독립분과 새로운 일을 모색한다고 어디를 떠나는 상이 아니라 재물적인 요소 그리고 명예,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성 자체를 인지하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사를 인지한 사냥, 아웃풋적인 요소의 기운이 강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식상이 생재하고 재가 다시 관을 생하고 그렇지만 관이 다시 인성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상,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상생, 상, 순응하는 상, 순화하는 상 이런 기운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달들이 여성적인 측면이든 남성적인 측면이든 연애의 기운도 좋고 그리고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혼자적인 입장에서 연애, 결혼이라는 이 틀을 향해 가도 무방합니다. 달의 기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재물적 요소는 마찬가지 좋지 않습니까? 건강적인 측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제구설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호한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달은 실이익을 추가하는 것이죠. 결실의 계절에 이익을 봐야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로울 이자란 이 한자 자체가 벼화 아닙니까? 거기에 칼도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이러한 신금의 칼날로 이렇듯 베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롭다, 결실의 기운이다, 원형리정, 원형리, 봄, 여름,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의미하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 서리빨과 같은 이 기운이 바로 이 상간, 서리가 내리는 이 시점, 결실의 시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결실의 시점에 입동이라는 겨울을 보고 가는 것이죠. 마치 서리괴물이 나타나고 겨울이 오더라 주변이 다 서리가 얼게끔 해서, 다시 말해서 주역에서는 이상경빙지라고 합니다. 서리를 밟았더니 얼음이 굳더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화상을 보고서 예측하는 것이죠. 아, 이렇듯 결실의 계절에, 풍요로운 이 계절에 이제 추위가 오고 그 추위 속에서 말 그대로 혹한기가 예상되니까 더욱더 정신줄 발짝 차리고 겨울을 준비해야지 하는 상. 겨울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봄을 준비하는 상.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술 자체가 목에 양질하겠던 것입니다. 목 기운을 양하는 시간대. 자, 기르고 자라게 육성하게끔 하는 시간대. 자, 수롤은 신금에게 있어서 관대질하겠습니다. 자, 삼호관대, 말 그대로 성인으로 거듭나고 그 속에서 나아가 내 직장, 직책, 직위,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정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처럼. 자, 이상으로서 신묘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의 일주 이야기 할까요? 자, 신의 일주. 신의 일주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금년이라는 시간대. 자, 금년도 잔잔하게 품어내는 아홉부적인 요소에서의 식신, 그리고 상간의 기운, 현재의 달, 연과 일치가 이렇듯 상합하여 목기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목의 기운이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롤 자체는 여하튼 간에 신금 입장에서는 인턴 과정처럼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점, 결혼을 하는 시점, 세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이치 속에서 이풍당당함이, 나아가고 물러남의 때를 알고 멋을 아는 그런 시간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시간대 공이 그랬었습니다. 이직이나 여성 사랑, 남성을 급시 애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괜찮겠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직을 한다고 해서 멀리 이사를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 마치 아포에서 여의도, 강남에서 서초 뭐 이러듯이 그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근처에서. 그 현재 이런 달, 식상의 기운이 강한 이 달에 논리로 자면 재의 기운도 강하고 관성의 기운도 강하고 인성의 기운도 강한 이 시점. 그래서 재물과 문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움이 있는 이 시점. 결실의 이 시점. 그래서 이런 시점 속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신의 일주. 자, 특별하게 건강관절 구설 얘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의미로운 이 시간 여행을 함에 있어서 이로움이 있다 했던 것입니다. 이로움, 신의 일주 자체도. 신금 자체가 다 이렇게 이로움을 추구해가는 이 시점에 있다 했던 것이죠. 자, 다음은 신축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합니다. 자, 신축일주. 자, 신축일주. 임술일주와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달에. 자, 신축일주적 개념에서 편인의 기운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달이 정인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인의 기운 자체는 금년도 2023년이나 이 기운 속에서 마치 관의 기운을 만들고 축술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비견의 기운과 편관의 기운이 부딪혀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는 마치 이와도 같은 것이죠. 여성적 시각에서 기혼자적인 측면, 미혼자적인 것 없이 사랑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이 됩니다. 둘을 놓고 고뇌하면서 갈등을 얻으라. 이런 상. 그렇지만서도 관의 기운은 아주 짱짱하게 그 위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을 해도 그 속에서 애정적인 측면은 크게 변함이 없더라. 애정적인 측면. 자, 일적인 요소에서 갈등, 인간적인 요소에서의 갈등, 비위가 약해지는 시간대 속에서 이렇듯 심장과 기관지, 다시 말해서 감기, 기관지, 심혈관 계통, 주의, 관제 구설, 시비, 구설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적 밀주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십시오.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요소, 건강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그런 밸런스 자체는 깨져 있죠. 해야 될 일은 많고 바쁜 와중에 식사를 걸렸더니 위장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위장병 주의. 자, 소화기계통 이런 부분이죠. 자, 소화가 잘 안 돼. 위산이 넘어와. 이런 것과도 같은 그런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시점 속에서 잘 이롭게 처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일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한, 다시 말해서 이렇듯 자존심 자기로 무장한 신유일주. 물론 신축일주도 금의 창고이죠. 그래서 신사, 신유, 신축일주 다 삼합이죠. 뱀띠, 닭띠, 소띠는 같이 뱀은 이빨이 있고 닭은 부리와 발톱, 축소는 뿔이 있더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무기와 같은 것이죠. 동물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금년도 금연년 자체가 바쁜 와중 속에 이렇듯 직상의 기운이 강한 이 시점 속에서 다만 이렇듯 묘유가 상충할 수 있으니 감기, 기관지, 신경계통 집안에서는 신유일주적인 요소에서는 편제, 다시 말해서 남성적 시각에서는 아버지 또는 여성적 시각에서는 고모가 됐던 결혼한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적인 그런 부분, 그분들의 건강입니다. 부모님적인 요소에서 건강, 이게 주의죠. 그리고 본인 자체는 본인 자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하자면 감기, 기관지, 신경계통입니다. 신경계통. 라식 수술을 한다든가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어떠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나 지금 현재 이런 달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력이 바쁜 가운데 그 부분을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멘탈이 강하게끔 세상 밖을 건조하는 아웃풋적인 요소에 이 에너지가 충만하게 있었을 때 그걸 받쳐주는 그런 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상이 되죠.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이나 재물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괜찮겠다. 자, 관제 구설도 그다지 어느 부분은 조금 양호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직적인 요소 이런 부분 약간 이 부분도 사실은 삼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애정적인 이런 측면 삼각형에서 플러스 재물적인 요소 괜찮다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사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금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것입니다. 신사일주
정관의 기운 속에서 지금 금년이라는 이 2023년에 여행, 역마, 이동수의 기운이 강한 일주죠. 여행, 이사, 이동, 이직적인 요소에서의 이런 기운이 강한 금년인 것입니다. 2023년 토끼띠에. 그렇지만 현재의 달 자체는 그다지 천라지강설 살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금의 기운이 이유에 어쨌든 간에 아주 번쩍번쩍 옅옅 빛나는 그런 상이죠. 보석과 같은 금, 이 기운이 밖을 향해서 빛을 품어내는, 흩뿌리는, 배우라고 하면 아주 분주한 A라는 무대에 B라는 무대를 띄면서 인기 있는 그런 상이 연출되죠. 금년이라는 이 상 자체에서 재성과 인성에 의한 관원, 문서도 재물도 명예도 관청에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사일주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신경쓰임이 있는 달이죠. 사실은 사슬, 사술 이런 부분들이 신살에 해당되니까 조금 정신적인 이 고뇌, 고충이 있다 할지라도 흉이 되질 않습니다. 자, 정관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는 신사일주, 구속에서 여행, 역마, 이동수의 기운이 강하고 활동가적인 기질이 강한 이 일주, 이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현재의 달 자체는 전형액기 그리고 그에 의한 돈, 명예. 자, 가을이 깊어지는 이 가운데 이 결실의 중심에서, 결실의 끝자락에서 이렇듯 겨울을 향해 가는 이 시점, 그러한 이 기운 속에서의 이 운의 이야기, 아주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그 속에서 10월 8일부터 24일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우리 농부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다시 새로운 내년을 향한 씨앗을 또 파종하는 그런 시간대. 아무쪼록 의미 있는 여행들 하시고 만사 형통한 삶을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신사일주 여러분, 이직, 스카우트적인 이런 요소에서도 양호, 그리고 여성적 측면, 남성적 측면 다 애정운적인 요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에서도 좋죠. 문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적인 측면, 정신적인 요소에서의 약간의 정신적 요소, 자, 혼해가 약간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제 구설 이 부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